강낭식객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자연요리 연구가 임지호 셰프, 가수 터틀맨,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등 유명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돌연사. 24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정지에 의해 사망한 경우를 심장 돌연사라 하고 흔히 심장마비라 부르는데, 심장질환의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운동 부족, 비만 등이 있고, 심장질환으로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동맥경화증 등이 있다.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소리 없는 암살자 돌연사에 대해 알아본다. 네, 가끔 아주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돌연사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실제 건강해 보였을지 몰라도 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준비 못한 이별, 이 돌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네. 심장내과 전문의 황종민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돌연사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돌연사의 정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종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돌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부터 하고 가면은, 첫 번째 돌연사는 건강한 사람에서 증상 발생 1시간 이내에 예상치 못한 비외상성의 사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 목격자가 없다면 대상자가 사망 24시간 전에 건강하였다면 돌연사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돌연사라고 하는 것은 말만 들어도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다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용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돌연사는 말 그대로 갑자기 사망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질병의 이름은 아닙니다. 다양한 질병과 상황으로 돌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혈증처럼 갑자기 생긴 심한 심장 외 질환이 전신과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러니까 갑자기 크게 다치거나 이미 앓고 있는 심한 병이 있는 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중에 이 돌연사에서 돌연심장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연사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장에 치명적인 상황이 확인된 경우를 저희가 돌연심장사라고 하게 되는데요. 만약 환자분께서 사망한 경우라면 부검을 통해서 급사의 원인으로 심장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를 돌연심장사라고 합니다. 혹은 사망 후에 검사를 통해서 밝혀진 분명한 심장 혹은 심장 외적인 원인이 없어서 부정맥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돌연심장사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디오를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얼마 전이죠. 6월 12일에 에릭센 선수가 경기 중에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에릭센 선수는 우리 축구 영웅 손흥민 선수 때문에 잘 저희가 아는 선수이죠.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멋진 콤비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셔서 저에게 익숙한 선수입니다. 작년 1월에 이탈리아 인터밀란으로 이적하면서 저희에게는 좀 잊혀지고 있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올해 6월 12일에 경기 중에 갑자기 쓰러지고 심정지가 발생하는 것이 생중계로 중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돌연심장사는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에게 조금 더 익숙한 박낙식객 임지호님께서 또 심장마비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개인 정보니까 자세한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 사정상 돌연심장사에 합당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죽는 것도 그것도 저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가능하다면 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병과 치료할 수 없고 모든 상황을 다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돌연심장사는 왜 생기는지, 그리고 돌연심장사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또 간략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연 심장사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돌연사는 어떤 병명이 아니라 네. 갑자기 사망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돌연 심장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네. 돌연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심장 질환이 또 많이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 돌연 심장사는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드리려면 크게 세 가지로 심장 질환을 나눠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류는 모든 분들이 이제 심장 진료를 보실 때 가지고 계시는 개념이시면 조금 더 진료를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심근경색 협심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심부전, 그리고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은 심장 구조 질환, 그리고 마지막 부정맥. 저희가 실제로도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진료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해서 집으로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근경색 협심증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좁아지는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도관에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심부전, 심장 구조 질환은 이 즙이 낡아버리거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부전은 즙이 낡아가지고 즙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한다 그러면은, 심장 구조 질환은 예를 들어서 안방과 거실 사이에 구멍이 뚫린다든지, 혹은 안방과 거실 사이 벽이 갑자기 커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집 자체의 문제를 심부전 혹은 심장 구조 질환으로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정맥은 전기줄 문제로 비유를 해볼 수 있겠고, 부정맥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연 심장사는 왜 생길까요? 네, 심장이 갑자기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심실세동 때문입니다. 보여드리는 동영상처럼 심장이 부들부들 거리기만 하고 제대로 뛰지 않는 상황을 심실세동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직접적인 원인이 심실세동. 심실세동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용어가 좀 생소해요. 무슨 뜻이에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영상은 정상적인 심장 박동이고, 오른쪽 영상이 심실세동을 나타내는 영상입니다.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이 심장의 전기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인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누가 봐도 뭔가 규칙적이고 뭔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런 식으로 뛰어야 심장이 제대로 뛰는 것인데, 오른쪽 심장을 보시면 이 전기가 완전 여기저기서 그냥 축축하기만 하고 제대로 뛰지 않는, 전기가 여기저기 생기기만 하고 조화롭게 뛰지 못하는 저런 상황을 심실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심방과 심실로 나누고, 심실이 가장 중요한 펌프가 되겠습니다. 왼쪽이 정상적인 영상인데 우리가 잘 아는 하트 모양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아래 위 좌우, 상하 좌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심방, 아래쪽을 심실이라고 하고, 좌우는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고요. 그래서 위쪽이 심방, 아래쪽이 심실인데, 왼쪽 그림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아래쪽 심실이 메인 펌프가 되겠고, 그 중에서도 좌심실이 메인 펌프입니다. 이 심실이 전기적으로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심실세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실의 전기 시스템이 갑자기 완전히 고장난 경우를 심실세동이라고 하고, 보시는 것처럼 심실이 바르르 떨리기만 하고 제대로 수축하지 않는, 바르르 떨린다고 해서 세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심실세동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심실세동이란 심실의 전기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서 혼돈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심장이 뛰질 않는 거고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 심실세동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그러면 심실세동은 왜 생기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이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에 동반되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하기는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물이 안 가가지고 집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피가 안 가니까 그쪽에 심장이 손상을 받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 전기 시스템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심실세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심부전이 있는, 집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는 전기줄도 같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잘 있다가 갑자기 그냥 전기가 고장이 나면서 전기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면서 심실세동이 잘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심근경색,
심부전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실세동이란 심장의 전기가 혼란에 빠져서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심실세동은 이러한 여러 질환들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심정지가 심실세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는데, 뭐 환자분을 모니터하다가 뭔가 모니터에 뭔가 신호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신호가 없이 일자로 되면서 이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신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심실세동이 아니고 완전히 전기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든 심정지가 심실세동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정맥과 심실세동은 같은 용어는 아닙니다. 부정맥은 말 그대로 맥박이 불규칙하다, 부정맥이고, 심실세동은 이제 그 부정맥에 속한 질환이죠. 그래서 이 그 심실세동이 돌연 심장사를 일으키고 이게 부정맥의 일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정맥하면 죽을 병, 큰 병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부정맥도 가벼운 병부터 심한 병까지 다양하게 있고, 물론 심실세동은 그중에 위중한 부정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실세동과 심방세동은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보여드린 대로 하트의 위쪽 부분이 심방이고 아래쪽 부분이 심실이고, 심실세동은 심실, 제일 중요한 메인 펌프에 세동이 오는 것이고, 심방세동은 심실세동과는 다르고 심실은 괜찮고 심방만 세동을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죽음과는 상관이 떨어지고 중풍하고 상관이 많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갑자기 사람이 곁에서 쓰러졌습니다. 일단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한 다음에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1분 1초가 가까운 돌연 심장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심폐소생술 이런 걸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돌연 심장사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코너를 한번 다시 해야 될 만큼 아주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 제목을 보시면은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람을 보신다면, 이거 도표는 지금 사실 화면으로는 보여드리기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기본 심폐소생술은 이제 너무나도 저희 선배 의료인 선생님들 그리고 뭐 정부, 민간단체 모두들 협력해 주셔가지고 아주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아주 훌륭한 응급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그 기본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흐름표고, 한번 간단히 내용을 리마인드 해보자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람을 보신다면 일단은 제가 다치지 않아야 되죠. 현장 안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쓰러진 사람한테 다가가서 의식을 이제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그리고 의식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9 대원의 지시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되고, 만약 본인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심실세동을 멈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 전기 충격기, 제세동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세동기는 이제 저희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소마다 한 대씩 있을 정도로 흔하게 있는 장비입니다. 이 제세동기가 바로 이제 심실세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여드리는 기계가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양손에 패드를 들고 환자의 심장에 갖다 대고 기계 충격을 팡 주는 기계가 되겠고, 이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자동 제세동기 AED, 오른쪽으로 사진이고, 이것은 제가 동대구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지하철 탈 때 자동 제세동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동 제세동기 사실은 사용법을 몰라서 그냥 지나쳤는데 네. 이제부터라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만약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뭐 심폐소생술하고 자동 제세동기까지 사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의료진이 오면은 이제 의료진한테 환자의 생명이 달렸는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역시 사실 엄청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직접 당할 수도 있고 또 보호자분으로 따라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심장지의 치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기본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도 하고 해가지고 119 대원 또 오고 해가지고 다행히 병원으로 오게 되면 일단 저희도 다시 심장의 리듬을 확인합니다.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장질환이면 심실세동을 멈추고 제세동을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심실세동을 멈추어야 정상 맥박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이 심실세동을 멈춰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심실세동의 원인 질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지 혹은 심부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심실세동이 아닌 심장질환이라면 심폐소생술을 지속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심정지 환자의 보호자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실세동이어도 그게 아니어도 심장이 뛰지 않는 상황이라면 심폐소생술을 지속하고 말씀드린 대로 원인 질환을 확인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고 혈압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원인 질환을 빨리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생 후 치료입니다. 심장도 심장이지만 또 하나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려면 이제 머리,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제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였다면 바로 이렇게 의식을 차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하고 혈압이 낮았고 약도 쓰고 혹은 치료 과정에서 재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의식을 바로 의식이 바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식 확인에 수일 내지 수시간이 걸리고 수주까지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소생 후에 영양, 혈압 등등을 이제 보충하면서 환자의 소생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하여도 심장 박동과 혈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인공심장 에크모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돌연사 막을 수 있나요?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잖아요. 교수님, 이 돌연 심장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돌연 심장사, 말 그대로 돌연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통계를 보여드리면 2017년까지 이제 정리된 자료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50명 정도가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니까 데이터 보면 생각보다 많은 돌연 환자들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돌연 심장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얘기를 또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실세동은 왜 생기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면 급성 심근경색에 동반되어 발생하는 것 가장 흔하죠. 그 다음에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 그리고 심근경색, 심부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돌연 심장사를 막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로는 심근경색의 예방, 두 번째로는 심실세동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삽입형 제수동기, 아까 보여드린 것은 저희가 응급 상황에서 외부로 적용하는 것이고, 이런 심실세동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심부전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제수동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몸 안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심부전과 관계없이 발생한 심실세동의 가족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근경색의 예방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은 또 코너를 새로 마련해야 될 만큼 많은 내용이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몸에 좋은 혹은 심장에 좋은 방법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제일 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근경색은 돌연 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병이죠. 건강한 생활습관, 금연, 금주를 해야 되겠고요. 체중 관리도 해야 되겠고,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철저히 조절을 해야 되겠고, 고지혈증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부전 환자에서 돌연 심장사. 심부전은 말씀드린 대로 심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좀 그렇지만 집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집이 낡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도 갑자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집의 전기가 갑자기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역시 이 심부전 역시 그러나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환들의 결과로 발생하는 질환이지 심부전 자체도 어떤 질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부전을 일으킨 원인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고, 심부전 자체에 대한 관리,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질환들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돌연 심장사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삽입형 제수동기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삽입형 제수동기란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전선을 하나는 혈관을 통해서 심장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전선을 이 왼쪽 가슴,
왼쪽 쇄골 밑에 피부 밑에 공간에 이 배터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이 전선하고 배터리 사이에 높은 전압이 걸리면서 심장에 심실세동이 발생했을 때 충격을 주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피하 삽입형 제수동기도 나와가지고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혈관으로 전선을 넣어가지고 심장에다가 전선을 꽂은 상태인데 물론 대부분 문제없이 잘 지내시지만 여러 가지로 전선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경우는 배터리를 심은 왼쪽 피부 밑에 감염이 심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제일 골치가 아픈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선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전선이 혈관을 통해서 심장에까지 가 있다 보니까 혈관과 심장을 전선을 제거하는 과정 중에 다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전선을 심장까지 넣지 않고 심장 주변 피부 밑에 그리고 이 배터리를 왼쪽 옆구리에 하게 하고 이 둘을 연결하는 피하 삽입형 제수동기도 개발이 되어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용된 환자에게는 많은 장점을 가진 기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 확인. 다른 질환들처럼 심장질환 역시 가족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연사의 가족력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병력을 가진 분들은 우리가 돌연사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그래서 뭐 추돌 사고가 아닌데 갑자기 가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정맥 심장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익사. 수영을 잘 하시는데 수영하는 중에 익사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역시 심장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병원이 많지 않으니까 간질 환자로 알고 있었던 정확히 진단받지 않았던 간질 환자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뛰다가 멈추면 머리에도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의식을 잃게 되는데 이것이 꼭 간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혹시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정확히 진단받지 않았던 간질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돌연 심장사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연 심장사는 주로 심실세동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제수동기도 여기에서 연유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돌연 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이므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과 몸에 좋은 많은 여러 가지 생활 방법들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돌연 심장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특히 이 돌연 심장사의 고위험군이라면 제수동기 삽입술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가까이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 심폐소생술 그리고 제수동기의 사용법을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돌연 심장사의 가장 큰 원인 질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입니다. 이 두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돌연 심장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내 주변 누군가에게 이런 긴박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평소에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심장내과 전문의 황종민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